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이 위치한 여수 국가산단의 활성화 방안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 시간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사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도의원입니다. 네, 석유화학업계의 지금 불황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국가산단 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악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까요? 네, 지난 23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여수 국가산단의 공급 과잉에 따른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면서 이제 일부 공장은 매각 또는 가동이 중단되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설이 23년도부터 좀 돌았는데 24년도에도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했다가 아직 못하고 올해 넘어왔습니다만 실제 올해는 좀 넘기기 힘들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요. 올해 들어서도 여수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기업 대표들하고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 전망 지수 BSI가 58로 100의 기준점을 봤을 때 절반 수준으로 아주 상황이 안 좋게 좀 내다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해당 기업들은 이 불황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예, 원청 대기업들은 지금 현재 그 기업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매각 등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매각을 실제 하겠다고 내놨지만은 실제 진행되는 사항은 좀 없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국제적인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이 저하되고 그리고 중국발 생산품 과잉, 그다음에 이제 전쟁 등의 이제 국제적인 상황으로 좀 힘든 상황인데다가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건, 즉 국내 정치 상황도 혼란스럽고 이로 인해서 국제적인 신뢰도까지 지금 추락하면서 설상가상의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여수산단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지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뾰족한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구조조정을 통한, 즉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수 산단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비롯한 전라남도에서는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가 울산과 미포 산업단지인데 그 다음 규모로 큰 산업단지가 여수 국가산단입니다. 전라남도의 주요 산업단지 중에 세 곳 중에 한 곳으로서 석유화학 업종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인 거죠. 네, 먼저 국가산업단지만큼 중앙정부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기 대응은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고 산업 이기 선제 대응 지정,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을 빨리 해야지 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전라남도 대불산단의 경우 지난 2018년도에 조선업 불황사 상황에서 23년도까지 근 5년 가까이 이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0월 태풍 힘난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컸던 포항 지역 같은 경우도 철강산업 위기감이 돌아서 그때 당시에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 보통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대규모 재해 발생이 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지정하는데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2022년도 2월에 시행이 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즉 산업 위기 대응법에 따라서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고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금융, 재정 지원 그리고 연구 개발, 수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전남도나 지자체의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여수산단이 행선된 지 1967년도에는 중앙 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었지만은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가 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 정부도 지역의 경제 현안을 챙기면서 대응하는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경우 여수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도청과 여수산단, 해시산단 내 산업단지 관리공단 본부에다가 상한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대응단의 주 사무실이 여수산단에 위치해서 현장 접근성이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석유화학 위기 대응과 고용 문제 대응도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여수산단이 산업쇠퇴 지역, 즉 러스트벨트나 디스토피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수산단의 어려움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여수산단의 위기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력 업종인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과 실적 부진으로 원청 대기업뿐만 아니라 물류, 수송, 기계 장비, 자재 공급 및 납품, 연간 업종이나 공장 내에서 사내 하청 업종, 그리고 공장의 신설이나 중설, 보수 작업, 정비 작업을 진행하는 플랜트 건설 업종까지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간 업종, 하청 업종, 건설 업종 노동자들이 고용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여수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 하청기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인력 감축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제가 지난 1월 14일 여수산단의 중소기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위원장단과 함께 좀 여수 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과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 문제에 관련해서 정책 간담회를 긴급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노조 대표자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청해 들었는데요. 현재 여수 국가산단 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약 3에서 4천여 명으로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2,50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네. 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업체의 중소기업의 경우 원청으로부터 재료를 이제 기초 소재 재료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다시 원청에다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그 재료의 납품 가격이 낮춰지면서 네. 실제 중소기업의 이제 경영이 악화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대비 24년도에 거의 10% 이상의 자기 직원이 감소되는 인력이 감축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중소기업과 그리고 하청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대기업 내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전환 배치가 추진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 노동자들이 지금 생산 라인이 중단되거나 생산 공정이 중단되고 공장까지 이제 생산 가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전환 배치 방식을 통해서 타 부서, 타 공정으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공장의 이 생산이 중단되어 다른 공정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환 배치되다 보니까. 네.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던 일자리가 그만큼 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네.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던 일자리에는 계약직이거나 촉탁직이거나 임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또 그만큼 영향을 받아서 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대기업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감소하고 변동이 생기게 되면은 그 파장으로 사내하청, 계약직, 촉탁직 등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고용 불안을 겪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은데요. 예, 예. 또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제가 듣기로 이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지부와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의 간담회였는지 또 이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여수 프렌트 건설 노동조합 여수 지부는 이제 임원단하고 긴급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프렌트 건설 노동자들은 여수 국가산단 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그리고 중설하고 대정비 작업 등을 하는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조합에 의하면은 2025년도 여수 산단에서 작업했던 조합원이 지난해 대비 1월 중순이죠. 20일 전후니까요. 지난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월 평균 10,000명의 프렌트 건설 노동자들이 여수 산단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올해 들어 1월 달에는 2,000여 명 수준으로 네. 급감을 한 것이죠. 이 같은 고용 악화로 여수 산단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프렌트 건설 노동자들은 타지로 이동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다수는 지금 실업 상태로 지금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유지되었던 고용 인력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즉 고용 한파가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러한 구조 조정 여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수 산단의 구조 조정은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규 투자가 줄고 생산이 크게 위축되다 보니까 여수 산단의 내 연간 업체가 충격을 받습니다.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고용 문제인데 정례허구 등을 통한 경영 여건 개선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 먼저 일자리를 감소를 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 노동 시장이 실업 한파가 닥치게 되고 여수 지역 경제가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데요. 전체 경제 활동 중에서 25% 정도 되는 소상공인들 역시 타격이 심각한 것이죠. 점포형 소상공인들이나 식당, 옷가게 등의 영업이 힘든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기업 경영이 힘드니까 산단 노동자들이 지역 상가를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줄어들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실례로 이제 택시 이용객들도 급감하고 대리 기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수 지역의 고용 불안이 이제 지역을 넘어선 전국적인 상황으로 좀 확산이 되고 또 석유화학 산업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으로 고용 불안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고용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고용 한파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앞장서게 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러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우리나라 경제 위기라고 한다면 1997년에 일어난 외환 위기를 저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때 실업 극복 시민운동 본부를 결성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고용 한파는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한 고용 대책을 빠르게 수립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1997년도 IMF 외환위기 때 여수 지역의 26개 시민사회 종교 노동단체를 쭉 망라해서 실업 극복 여수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IMF 때는 예부적 충격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여수 산단은 내부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기업들의 생존은 이윤이 남아야 그 원천을 삼아서 기업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정례를 통한 구조조정 등의 방법은 쓰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지켜지면서 함께 이 길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여수 산단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산업 구조를 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 여수 국가 산단이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나가고 있을까요? 예, 지금의 불황은 구조적이고 내부적인 문제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 길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지혜와 노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탄소 중립과 아리배 도입 등으로 국제 경제의 트렌드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 산단의 노후 산단 개선과 산단 대전환은 이러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후 대응과 탄소 중립은 산업단지의 대전환, 즉 생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과 노동이 공존해 나가야 합니다. 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대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즉 탄소 중립을 지키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노동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노동 시장의 분절, 즉 양극화 해소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노동 시장의 격차가 심화가 되었는데요. 즉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또는 달리 이야기해서 내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규직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노동 복지가 잘 보장된 노동자들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1차 노동시장이나 내부 노동시장에서 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에서 종사하게 되는데 노동시장의 분절에서 심각한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이 문제가 노동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좀 해결 가지를 던지고 있고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작업 조건이 제공이 돼야 하는데 노동 강도가 세거나 노동자들이 사용할 각종 장비나 예를 들면 기초 소모품인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또 산업재해 등 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 역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수 산단 활성화와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 의회 계획과 그리고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당군이 이게 이후 최대의 위기였던 IMF 예안위기 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위기를 예상보다 빨리 짧은 시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군모으기 등 노력도 했었고 당시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챙겨야 했던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였던 코퍼레티즘이 형성된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였는데요. 지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경사노위인데 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동계의 참여와 공동 대응이 요구됩니다. 전라남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등의 정치인들이 여수 산단의 위기 대응과 고용 문제 악화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속성장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재의 불안과 위기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 대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수 산단의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지정이 조속히 되어야 합니다.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수 산단이 산업 쇠퇴 지역, 즉 러스트벨트나 디스토피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조선 산업의 위기를 겪었던 스웨덴의 말매의 눈물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수 산단의 위기를 극복해 말매의 눈물처럼 여수의 눈물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 우리 전라남도
여수시, 지역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선단의 경기 침체는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은 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과 정치권에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